그다음은 냉전기의 중국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가 분단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중국 인식은 분열이 됩니다. 다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중국이 두 개잖아요, 이제. 중공과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대만, 자유중국, 당시 자유중국으로 불렀습니다. 자유중국과 중공이라는 두 개의 분열이 생깁니다. 중공이라는 명칭이 당시 공식 명칭이었는 냉전 시기에,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말하자면 이건 빨갱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어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약칭인 동시에 중국을 비합법적인 공산당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에서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냐? 좁은 의미의 중국은 바로 자유중국, 대만 정부입니다. 중화민국 정부라고 하는 대만 정부, 장개석 정부를 한국 정부는 지지했고 국교 수교를 했고 거기만을 유일한 중국으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유일한 중국, 좁은 의미의 중국 그러면 중화민국을 생각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자유중국, 대만 정부가 유일한 중국이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전통도 잘 유지하면서 현대화도 하고 있는 거고, 그 급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반문명 국가,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전통을 다 무시했다, 파괴했다. 특히 문화대혁명기에. 그 다음에 독재 국가다, 일당 독재 국가다. 그리고 팽창주의 국가다. 이건 이 공산당은 언제 자유진영을 침범할지 모르는 팽창주의 국가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 냉전 시기에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미지에는 그 전에 중국을 부정적으로 봤던 식민지 시기의 천안중국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의 천안중국 인식과 냉전 시기의 반공냉전형 중공 인식이 결합이 됩니다. 식민지 시기의 모델은 서양, 특히 일본을 모델로 해서 중국을 멸시했다면 이제는 냉전 시기에는 누가 모델이에요? 미국이 모델이죠. 그런데 이런 인식도 70년대 초를 지나면서 서서히 분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70년대 초에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격변합니다. 소위 전환기라고 그 당시 유행어가 생겨요. 전환시대. 모든 잡지나 데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 1971년에 적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화해의 조짐을 보여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키신저가 비행기 타고 몰래 북경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서로 수교하기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인 1971년에 니슨 대통령이 북경으로 날아가서 마오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는 화해의 선언을 발표하고 몇 년 지나서 국교 수교까지 하죠. 이것이 이러한 변화가 그동안에 중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던 한반도에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분열이 인식에 대해서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대땅뜨라고 얘기하죠. 국제정사가 화해 무드로 돌아간다. 대땅뜨라고 이제 프랑스 용어로 대땅뜨, 긴장 완화, 화해 무드죠. 근데 그게 위로부터도 생기고 아래로부터도 생긴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위로부터 생긴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중공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미국도 중국과 화해하는 마당이니까 그다음 우리도 이 변화하는 정세에 발맞춰야지, 그렇지 않다면 낙오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요. 일본은 아주 발빨리 움직여가지고 바로 수교를 해버립니다. 중국과 1972년에 그러니까 벌써 수교를 해버려요. 우리는 뭐 수교 언제 해요? 그걸 1972년부터 20년 지나서 92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70년대 초에 그런 전환 시대에 대한 인식은 정부도 있었고, 격변한다는 인식은 거의 적응해야 된다는 건 위로부터 있었다. 이것을 저는 위로부터의 대땅뜨의 한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은 바로 그전부터 있었던 세력균형의 추 인식 모델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잠재돼 있다가 다시. 근데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대땅뜨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하나의 개혁 모델로 보는, 중공으로 냉전 인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중국을 오히려 거꾸로 개혁 모델로 보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나이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70년대, 80년대 독서계에서 말하자면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쓴 분이 여기 사진에 나타난 리영이라는 분입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중국 문제 전문가 교수였는데 이분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조건 반사적인 토끼였다. 냉전적인 의식을 주입받아서 조건 반사적으로 중국을 바라봤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희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중국 혁명을 다시 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잠재되어 있었던 개혁 모델로서의 인식이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계의 모델이 냉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 냉전 질서가 흔들리면서 세계의 유형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91년 7월에 있었던 양국 외무장관의 사인식입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 한국의 자본이랄까 한국식 모델을 배우고 싶었고 한국은 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시장, 중국이라는 노동력이 필요했고 동시에 남북이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남북 외교 전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 직전에 이루어진 88 올림픽에 중국을 불러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중국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92년에 국교 수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직접. 이제 식민지 시대 말고 한동안 격렬 냉전 시기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중국 여행을 직접 하면서 중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도 천안 중국 유형이 부활합니다. 가보니까 역시 중국은 더럽고 뒷골목을 가봐라. 위생적이지도 않고 거칠고 비문명이란 얘기죠 결국은. 이런 천안 중국 유형이 실제 경험하면서 살아나요. 당시 여행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행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여행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행기를 분석한 글들도 많죠. 동시에 개혁 모델로서의 모델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영향력은 적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냉전기처럼 이념형으로 모델을 삼는 게 아니라 뭐 기능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다. 거기 남자가 밥을 다 한다더라. 뭐 이런 기능적으로 어떤 점에서는 중국이 좋다는 얘기들은 합니다만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 모델은 물론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강대국으로 중국을 인식하게 되고 강대국을 위협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국제질서의 대안이 나올 거냐의 논란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게 세계 어느 나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중국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독특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 나타나는 걸 보면은 중국은 나라는 크다. 그런데 인민은 작다야. 큰 나라 작은 인민. 중국 사람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다. 그런데 나라는 크니까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이것이 결국은 대중의 집단 기억에서 제가 말한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천안 중국이 식민지에서 냉전의 경험과 결합되고 이게 개혁개방 이후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안 중국의 유형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자꾸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되살아나요. 예를 들면 남북관계에서 왜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느냐라든가 또는 어선에 충돌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또 공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정치가나 어떤 언론에 의해서 천안 중국을 자꾸 불려오는 겁니다. 이래서 새로운 천안 중국 이미지랄까 부정적인 중국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반중 감정은 점차 악화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천안 중국을 반중이랄까 중국을 싫어하는 그런 것이 새로운 거냐? 적어도 전통시대에는 없었고 근대 이후에 식민지 전후하면서 생겨서 냉전기를 거쳐서 오고 지금까지도 있는 건데 그거는 분명히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의해서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불러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세 개의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 천안중국 인식 유형이냐? 개혁 모델이냐? 세력균형의 주기냐? 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을 강조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누가 왜 어떤 유형을 역사 기억의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무엇을 불러내오는가? 라고 하는 것. 누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 역사적으로 다 존재했던 유형들이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불려오는 것들이에요. 재해석되고. 어떤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정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것이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별해 보셔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끝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